예, 오늘장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네, 좋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장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한국은행 금리 올릴까입니다. 참 이게 셈법이 복잡합니다.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잠시 후에 따져보도록 하고 간밤 마감된 미증시 계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S&P랑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쉬운 한 번째 이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S&P,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30회 넘게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장중에 4,500을 넘어섰다가 4,500 이하로 조금 이제 차익 매물 추세 때문에 상승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0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적으로 그게 뭐 투자 심리 상당히 뭐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지수 상승폭은 상당히 크지는 않는 그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아까도 이제 오넨카가 얘기를 했듯이 오늘 이제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라는 관망세가 조금 유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스터샷에 따른 이제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뭐 상승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별하게 언급을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경기 불안감은 있다라는 식의 아마 코멘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 하원이 어저께 그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예산 결의안을 통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미국 절차상 이제 예산 결의안을 통과했다라고 하게 되면 예산의 이제 본심의가 이제 전개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아마 9월 중에 인프라 투자안과 그다음에 예산안이 아마 의회를 통과할 걸로 그렇게 기대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1.35 수준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유가도 경제 회복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원유 재고 감소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전반적인 미증시 상황 쭉 정리해 주셨고요. 자,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을 잡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지 고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특징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전일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수치상으로 한 1,600억 넘는 이제 순매수를 보였지만 일단 뭐 블록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300억 정도에 이제 머물렀고요. 대신 이틀 연속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기관도 이제 3,500억 가까운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 일단 하나증권 블록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일단 뭐 큰 그 시장의 뭐 매도나 매수 사이 없이 관망을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연기금이 4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1,600억 정도의 지금 순매수 금액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 개인이 순매수,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은 1,700억 정도 일단 순매도를 보였고요. 개인이 한 3,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9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1,5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보였고요. 8월 중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300억 가까운 금액을 지금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동시 순매수한 종목은 이제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OCI 뭐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BNC, 메지온, 그다음에 삼강 M&T, 한국파마, 그다음에 상합, 프론테크 같은 종목을 이제 더 동시에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거래량이 다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전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조 3,400억, 그다음에 13조 4천억,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거 10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일단 8월 5일 이후에 다시 최저치로 다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금주의 평균 거래량이 거래소 같은 경우 13조 9천억, 그다음에 코스닥은 11조 2천억인데요. 일단 그 지난주에 거래소가 18조 1천억, 그다음에 코스닥이 12조 1천억에 비하면 일단 좀 수량은 좀 감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 장치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기관, 외국인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환율도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168원으로 전일에 비해서 한 2.5원 정도는 올랐는데요. 일단 국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덜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1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게 이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일단 대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매도세가 멈춰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 투심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일단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LG 배터리 관련돼서 LG 화학은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LG 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보합은 유지는 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매도세는 좀 더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측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2차전지 소재주 관련 쪽 기업들은 일단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보수라는 말씀이시면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저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상황 주셨고요.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거래량도 좀 호가가 좀 얇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제 외국인들이 모처럼 또 삼성전자를 또 담아주고 있어서 수급의 연속성 있을지도 포인트가 될 듯 하고요. 자, 오늘은 뭐니 해도 금통위 이슈가 가장 큰 주목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나 인상 가능성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하긴 한데 어떤 게 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리는 게 시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을 차라리 이번에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접근을 하면 좋은데 이제 지금 금통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한은에서 이제 2000년 5월에 이제 0.5포인트 이제 인하를 하면서 지금 기존금리는 0.25%를 이제 계속 유지를 기준금리가 0.25 이제 인하가 되면서 0.5%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유지하는 것 자체가 1년 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경제 회복이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이제 판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 상반기서부터 특히 이제 2분기 이후에 지금 계속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 자체가 조금 호전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제 수치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마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GDP 성장률이 4%인데 그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1월에서 7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26.6%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수출 같은 경우는 554억 달러로 우리나라 월 수출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일단 수출이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월 달에도 2.6%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4개월 연속 2%대의 물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마 그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가를 비롯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작황이 좀 부진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물가 수준은 지금보다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자산 거품에 대한 이제 우려감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계속 지금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그다음에 코인 같은 그런 이제
그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제 크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버블 형성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도 이제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40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 7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7월 대비로 하면 100조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지금 97조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9조 7천억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이제 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제어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걱정을 하는 것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의 이제 재확산 부분입니다. 뭐 오늘도 아마 2,000명대를,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개인 그 자영업자들의 일단 뭐 위축이 이제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소비들도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일단 그런 것도 감안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결에 관련된 얘기도 뭐 계속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번에는 뭐 일단 하반기 중에는 금리 올리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고요. 8월이냐 10월이냐 이제 두 개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일단 8월에 오늘 만약 안 올린다고 해도 일단 10월에는 올리는 건 뭐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은 시장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고민일 듯 합니다. 네. 이제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그럼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라는 우려감을 건드릴 수도 있고 어차피 10월에 또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은 지연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차라리 이번 달에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오늘 좋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장중에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이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10시에 나오는 한은의 이제 금통위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뭐 물가 수준이나 경제 성장률에 관련된 이제 코멘트도 같이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아마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 지수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121선 이동 평균선 지금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 이동 평균선하고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이 현재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 초에 데드 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된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일단 121선 위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그나마 좀 충격이 덜할 수는 있지만 밑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좀 더 기간 조정, 그러니까 조정을 좀 그러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60일선의 이제 돌파 여부입니다. 121선을 하락했다 이제 121선 위로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초에 21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아마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돌파하면서 아마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야만 시장 전체적인 충격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등 시에 아마 조금 현금화를 하는 전략도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짧게 끊어가는 전략 주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